사고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센터인데요. 50대 남성 운전자 교통사고 의식 없음 맞으신가요? 이 급박한 골든아워 동안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한 사람의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한 가지가 골든아워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환자의 정보인데요. 환자 정보를 미리 병원 전 단계에서 잘 받아서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더 전달하기 위해서 가서 직접적으로 구두 인계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사고 현장부터 수술실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환자의 정보가 지체된다면 환자는 올바른 처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병원, 적절한 시간에 이송되지 못해서 사망하는, 소위 저희가 이제 예방 가능 외상 사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환자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골든아워의 시계바늘을 붙잡기 위하여 이 치열한 현장 속으로 새로운 동료가 찾아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중증 외상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하는 곳인데요.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회의가 열리는 오늘. AI 기반의 외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의료진과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년째 힘을 모아왔지만 AI 도입을 고민하기 시작한 건 훨씬 이전부터라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차량에, 거의 모든 차량에 이제는 블랙박스를 달고 카메라들이 달려있는데, 지금 자동차 회사나 보험회사나 그 네트워킹 안에, 플랫폼 안에 다 전송이 되고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가장 먼저 전송받고 공유돼야 될 곳이 환자 목숨을 살리는 응급실, 외상센터일 텐데 왜 이게 되어지지 않을까? 중증 외상 환자 치료는 한 나라의 의료 공공성을 대표하는데요. 이는 곧 우리나라가 가진 최고의 의료 역량과 기술력의 총합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2012년 권역외상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외상 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통계도 한 30% 이상이 살 수 있는데 죽어도 간다고 그랬었고요. 많게는 사실 50% 이상이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외상 체계가 운영되며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에 있었습니다. 이는 골든아워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비율로 최근 13.9% 수준까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곳 외상센터의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5%도 안 되는 놀라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4, 50년 늦게 시작했지만 저희가 그들보다 더 나은 2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앞선 기술들이 접목이 된다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고안을 했고 지금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세계 상위 1% 수준인 이곳이 AI 기술을 통해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어떻게 외상 체계의 혁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소생실은 외상센터의 핵심 시설로 AI의 도움이 가장 간절한 곳입니다. 외상소생실은 외상 환자 중에서도 특히 중증의 환자가 오는 곳인데요. 심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판단되는 게 중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좀 시급을 다투는 시급한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소생실에서는 진단부터 수술에 이르는 모든 처치를 즉시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의료 자원 때문에 중증도 지표상 1, 2급에 해당하는 환자만이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판단하는 정보, 그다음에 저희가 내원에서 검사를 통해 판단하는 정보,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이 이루어져서 이 환자의 중증도가 결정이 되고, 중환이냐 조금 경환이냐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데 좀 AI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판단에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생존의 단서를 놓치지 않으려면 외상체계의 그 어느 단계에서도 정보의 흐름이 멈춰선 안 됩니다. 이런 병원 전 단계, 병원 간 이송 단계, 병원 단계,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전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생부터 재활까지 이 전주기를 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외상 환자가 제대로 살아나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환자의 생명과 골든 아워를 지키기 위해 전주기에 걸쳐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외상체계. 이 속에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AI 기술들을 하나씩 만나봅니다. 네, 52세 남성 환자분이시고요. 낙상으로 양쪽 팔 통증에다가 움직임이 좀 제한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양쪽 팔 통증 호소하시는 상황이시거든요. 사고 현장에서 처음으로 전송된 구급대원의 다급한 음성. 그 정보는 환자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여기는 구급대원의 음성 정보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AI 솔루션을 만들어 온 곳입니다. 대전에 큰 사고가 났었는데 저희가 솔루션이 이제 콜백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민원이 저장된 음원만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식된 결과를 추출하고 위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주는 솔루션을 대전 소방에 납품을 했는데 그 솔루션이 그 큰 화재에서 사람을 살리는 계기가 되어줘서 나라에서 표창도 해준 적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음성인식 기술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 기술을 의료 쪽 지금 아주대학교 진행하는 에어넷 과제에도 적용을 해보자 해서 제안하고 현재 2차년도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현장과의 통화 내용을 즉시 요약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그 정확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공원 앞에서 넘어지셔가지고요. 하트레이트 78에 세츄레이션은 루메아 상태시고 98, 99%. 저희가 보통 정확도를 낼 때는 음절 인식률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요. 내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인식되는 삽입 오류, 그다음에 말을 했음에도 인식이 잘 안 되는 탈락 오류, 그다음에 내가 말을 했는데 다른 음절로 치환되는 대체 오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류를 전체 음절수로 나눈 것이 이제 음절 오류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음절 오류율을 1에서 뺀 값이 이제 저희가 음절 인식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거의 86% 정도의 인식률을 보였고 이번에 오른쪽에 학습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89%가 목표였는데 거의 90% 가까이 되는 음절 인식률을 보이고 있는 모델입니다. 긴박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혼란한 상황의 대화 속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닐 텐데요. 대전 소방본부의 과제를 수행했을 때에는 민원인과 소방대원 간의 대화이다 보니 발성을 빨리 하거나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에 신경을 썼다면 이번 에어넷 과제에서는 저희가 의료 도메인에 들어가져 있는 의료 용어나 병명들, 그다음에 상태들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과제에서는 의료 도메인의 음성인식 성능 개선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는 의료 현장의 특성도 반영해야 합니다. 왼쪽은 납장이라고 인식됐는데 오른쪽은 낙상이라고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었고요. 왼쪽은 이제 주치 상태를 의미하는 드렁큰인데 브렁크라고 잘못 인식이 되었고요. 오른쪽은 드렁큰이라고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의료 용어를 학습시킨 AI와 그렇지 않은 AI의 결과 차이가 확연합니다. 왼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 시간 정도 되는 한국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베이스라고 부르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 기반해서 아주대학교랑 구급대원 간의 대화 50시간을 적응학습한 모델이 오른쪽에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의 음향적인 특성을 반영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그리고 의료 용어도 인식이 잘 되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은 인식한 내용을 MIVT로 작성해 주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서 의료진은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이 일을 도와준다면 의료진은 그만큼 골든 아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통화 끝난 후에 카톡창에서 대화 내용을 5분에서 6분 정도 토요하면서 전파를 했다면
애완외과제 최종 산출물 결과는 저희가 음성인식은 바로 통화가 끝난 다음에 결과가 떨어지고 그 기반으로 30초 이내에 분석을 해서 의료진 선생님들 전달을 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시간을 4분 30초 이상 단축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외상도 중요하지만 내부 장기 손상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주 작은 실수라도 내부 장기 손상을 놓치면 환자의 생명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CT를 통해서 안에 내부 장기들, 이제 폐라든지 혈관, 심장 등의 이제 손상 여부를 저희가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있는지, 또 폐가 찢어져서 공기가 새면서 우리가 기웅이라고 하는 상당히 치명적인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확인을 하게 되고요. 대량의 혈흔이 관찰이 되는 경우에는 응급 수술을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CT 소견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는 AI가 그 시간을 단축해서 중증 외상 환자의 생명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어떻게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저희는 병원 단계에서의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하여 CT 영상을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분석하여 기흉과 혈흉의 부위를 분할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하는 솔루션은 AI가 폐에서 다친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고 출혈량까지 측정하는 기술로 정확도뿐만 아니라 진단 속도 또한 큰 폭으로 올렸다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의사분들이 기존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시지 않을 때 보시던 이제 원본 그대로의 영상입니다. 아래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이제 CT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흉 영역과 폐 영역 그리고 혈흔 영역이 색깔로서 이제 구별이 된 모습이고, 이를 3D로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색으로 좀 더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수술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의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색과 입체적인 형태를 통해 손상 부위와 범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최종 결과가 응급 코드로 표현된다는 점인데요. 환자의 중증도 판단에 들이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획기적인 AI의 성능은 어떨까요? 인공지능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이스 스코어와 AUROC라는 매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스 스코어는 이제 분할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정확도를 의미하고, AUROC는 분류를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미 과제에서 목표로 한 수치를 달성했지만 임상 현장에서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목표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더 큰 목표는 정확도는 높이되 시간은 더욱 줄이는 것인데요. 현재 모델이 추론에 쓰는 총 시간은 놀랍게도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개발이 순항하면서 현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환자들이 이런 가슴만 다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쳐서 오고, 또 어떤 양적인 부분에 예를 들어 혈흉이 몇 cc가 있다, 이런 혈흉의 양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람이 판단할 때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어떤 치료를 계획할 때 그런 이제 정확한 양들도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AI의 도움은 이제 실제로 치료를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뭐 GPT라던가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실생활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들을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많이 바뀌신 것 같고요. 이제 임상 현장에서도 이제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인공지능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AI 기술이 CT 판독을 돕게 되는 날, 판단의 근거는 선명해지고 의료진의 의사결정 또한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소생실은 응급 외상 환자가 막 도착한 만큼 매우 분주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치료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또 한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환자의 긴급한 상태와 치료 상황을 모두 수기로 기록하는 간호기록 업무입니다. 외상 환자가 내원해서 처치한 내용을 간호기록으로 담고 있는데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동시에 환자 처치함과 동시에 기록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환자 처치하는 데는 저희 30분 내로 빠지는 게 기록은 어쨌든 80개 가까이 되는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1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처치를 기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환자를 옮긴 후에 이어서 기록하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이러한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소생실에서 동거를 시작한 지능형 장치가 있습니다. 네, 이 기계는 MTG에서 설치해준 서지박스라는 기계입니다. 보시다시피 소생실 전체를 다각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가 보시다시피 저기 1대, 그리고 여기 2대, 3대, 4대 설치를 해놨고요. 이 작은 영상 장치가 어떻게 간호 기록을 보조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동영상 기반의 AI 솔루션 기업인데요. 소생실에서 본 장치를 만든 주인공입니다. 서지박스는 이제 소생실 영상을 분석해서 간호기록지를 작성해주는 AI고요. 실제로 간호사분들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수가 필요해서 그 공수를 최대한 작업량을 줄여드리고자 이제 인공지능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은 먼저 찾아서 간호사분들께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존에 개발한 영상 관리 장치는 영상을 수집하고 서버로 전송하는 일을 자동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새로운 성능의 AI를 탑재해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주대에 있는 서지박스 안에는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 모델을 추론할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그 아예 서지박스 안에서 모델 추론까지 동시에 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해보는 중입니다. AI는 개발자의 든든한 지도 아래 소생실 영상을 토대로 간호기록 작성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분석의 정확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지점이 남아 있는데요. 그 소생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리고 실제로 환자에게 취해지는 여러 가지 조치들, 장비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그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 인식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간호기록지로 생성시켜 주기 때문에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봐지고요. 간호기록지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술이 최초로 현실화된다면 사람의 수고와 시간은 아끼고 기록의 신뢰는 높아지며 환자의 전주기 치료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과 뒤에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다는데요.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의료진분들께서 이 사전 검수 그리고 마지막 그 후작업 검수까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주대 외상센터 담당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수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상 없이 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가 응급 외상 환자 소생을 위해 전주기에 거쳐서 정밀 영상도 분석하고 간호 기록을 대신해 준다면 의료진은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정말 많은 긴급 환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AI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요. AI 개발에 필요한 의료 데이터들을 외부에 전달하기 전에 내부에서 개인정보 같은 부분을 모두 비식별화 처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고요.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피드백 요청을 주시면 그 내용을 의학적 관점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를 전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을 반복해 검토하며 AI가 놓친 작은 흔적까지 점검합니다. 연구원들의 세심하고 치밀한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AI 기술은 생겨나지 않았겠죠. 데이터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물론 업무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증 외상 환자의 치료에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기술을 한 곳에 모을 일만 남았는데요. AI 통합 대시보드 개발을 맡은 의료 IT 기업은 개선을 거듭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어넷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에서 AI 솔루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보를 시각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검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증 외상 체계의 대시보드는 모든 데이터를 한 화면에 담아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정보를 즉시 파악하도록 설계하는 일입니다.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정보로 바꿔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현장에서 바이오메타 정보, 혈압, 그리고 산소 포화도, 이런 부분들을 정보가 무작위로 들어왔을 때 병원에서 이게 외상센터에서 필요로 기준 수치에 맞는 수치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지, 또는 판별할 수 있는 수치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기준 정보와 비교해서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시각화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AI가 만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대시보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DIP라는 모듈을 활용했는데요. 이 점이 해외 진출의 가능성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는 미국 외과대학 학회 외상 품질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회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데이터 교류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 노코드 플랫폼에서 별도의 코딩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최초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러한 기술을 구해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AI 중증 외상 시스템이 완성되면 전국에 차례로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골든 아워와 생명을 구하는 일, 유일하고도 충분한 우리의 과업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사람과 AI가 손잡았습니다. AI는 기술이지만 그 기술의 시작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정말 많은 환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적은 인력으로, 더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다 보면 AI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저는 의학 분야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생명 살리는데 당연히 이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AI가 시간을 구하면 사람은 생명을 구합니다. 사고의 순간부터 소생시를 지나 회복과 기록의 모든 순간에 사람과 AI가 함께하는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